자, 우리 통계적 추정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저번 시간에 모집단과 표본이 뭔지 얘기했죠. 모집단 이 중에서 일부 표본을 뽑아서 그죠? 예. 얘를 조사해서 모평균을 얻는 걸 전수조사라고 해요. 일부만 뽑아서 조사하는 걸 표본조사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나온 평균과 여기서 나온 평균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아야지 이 표본조사를 해도 오차 없이 어떤 평균을 따질 수가 있을 거예요. 보통 이 단원에서 중요한 건 모집단의 평균이 중요한 거야. 모집단의 평균, 모평균을 구하고 싶은데 전수조사하자니 돈이 많이 들어. 그래서 표본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모집단이 흩어진 정도가 모분산이죠. 그리고 표본을 뽑아서 평균을 구한 걸 표본 평균. 그리고 x1 빼기 x바의 제곱 띵띵띵띵띵띵 해서 n-1로 나눈 걸 표본 분산이라고 얘기를 하지. 요걸 표본 평균. 얘를 표본 분산이라고 얘기해요. 표본 분산을 구하는 이유는 표본이 흩어진 정도를 알고 싶어서가 아니다라는 표현을 했죠, 선생님이. 표본 분산을 구하는 이유는 얘가 없으면 얘로 대체하기 위해서 표본 분산을 구해서 더 비슷한 값이 나오라고 n-1로 나눠준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표본 평균 x바는 표본을 뽑을 때마다 달라지는 값이야. 그래서 이 표본 평균 x바는요, 확률 변수당 어떤 고정된 값이 아니라 이 값이 나올 확률도 있고 이 값이 나올 확률도 있고 이 값이 나올 확률도 있는 거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표본 평균이 확률 변수니까 얘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거예요. 확률 변수는 확률 분포를 봐야 되잖아. 그래서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를 보기 위해서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을 보는 거예요. 근데 표본 평균을 우리 x바라고 부르는데 이 표본 평균 x바의 평균값은 모집단의 x의 평균값과 똑같아서 m이 되는 성질이 있고요. x바가 m이라는 게 아니라 x바의 기대값이 m이라는 뜻이야. 기대값이란 확률 분포에서 대칭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vx바는 vx를 n으로 나눠준 만큼 흩어진 정도가 작아져. 확률 변수인 표본 평균은요, 그 값이 많이 흩어져서 안 나오고요, 모평균 쪽에 좀 더 모여서 나와요. 그래서 흩어진 정도가 작아지네. 그래서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되는 성질이 있다. 지난주에 여기까지 얘기를 한 거지?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볼 거는요, 표본 평균 x바의 분포예요. 자, x가 정규 분포 m의 시그마 제곱을 따라 모집단이 이러한 정규 분포를 따르면 여기서 표본을 뽑으면은요, 그 표본 평균값은요, 이런 값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값이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고. 그래서 대칭축은 똑같고 흩어진 정도는 훨씬 작아. 요런 그래프가 나오겠다. 얘는 대칭축을 우리가 EX바라 그러는데 그게 모평균하고 대칭축이 똑같아지는 거야. 그리고 얘가 흩어진 정도를요, S제곱이라고 하면 큰일 나. S제곱은요, 아까 표본
x바를 구하기 위해서 뽑은 표본이 흩어진 정도인데 그걸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값도 아니라 그랬어 얘는. 얘는 그냥 나중에 요거 대신 요걸 쓰기 위해서 구해놓은 걸 표본 분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얘가 흩어진 정도를 우리는 Vx 바라고 부르고요. 얘는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된다. 얘가 모집답이 흩어지는 정도보다 얘가 훨씬 적다고 n으로 나눠준 것만큼 흩어지는 정도가 적어요. 가운데 몰려서 나온다는 소리지 x바를 값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 평균을 구했는데 여러 개를 뽑아갖고. 그래서 이거를요 x바는 똑같이 정규분포하는데 대칭축은 똑같고 흩어진 정도는 훨씬 작아지는 이런 분포를 한다. 오늘은 요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3번이 그거에 해당되죠. 예제 3번. 8단원의 예제 3번 보도록 합시다. 8단원의 예제 3번 보니까 hun인의 베이커리에서 만드는 단팥빵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400g, 표준 편차가 50g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단팥빵의 무게가 정규 분포한데 평균은 400, 표준 편차가 50.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hun인의 가게의 단팥빵은요 400g보다 안 되는 것도 있고 더 되는 것도 있어. 그런데 여기서 몇 개를 뽑았대? 크기가 n개인 표본을 뽑았대요. 여기서 x1, x2, xn을 뽑아서 n으로 나눈 걸 x바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n개를 뽑아갖고 걔네들의 평균을 낸 걸 x바라 그러면 x바는 이런 값들이 나오는데 이런 값들이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 네? 예제 2번 했어요? 예제 2번이요? 했어요? 안 했니? 안 했을지도 몰라. 안 했어요. 안 했어? 오, 이거 너만 알지? 김밥집. 땡큐. 이거 다 하고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 이게 좀 더 어렵죠? 그래, 예제 2번으로 할게. 빨리 끝내고 싶어갖고. 자, 예제 2번으로 갑니다. 예제 2번도 이거예요. 자, 예제 2번. 자, 예제 2번 보면 어느 제과점에서 만드는 계속 빵이네. 배고픈데. 자, 빵 한 개의 무게가 평균이 120g이래. 정규 분포 120에 흩어진 정도는 24의 제곱이. 어느 제과점에서 만드는 빵의 분포가 120g을 기준으로 조금 더 무게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많이 나가는 것도 있답니다. 이게 똑같을 수가 없겠지. 그런데 여기서 몇 개를 뽑았어? 36개를 뽑았어. 그리고 그거의 평균을 구해서 우리가 x바라 그래요. 그럼 이 x바라는 값은요 요 정도 값들이 나올 거라고. 그래서 x바의 분포는 요런 식의 정규 분포를 할 겁니다. 그걸 공식으로요 x바는 정규 분포하는데 대칭축은 똑같아. 그리고 흩어진 정도는요 얘를 36으로 나눠주면 6의 제곱분의 24의 제곱으로 24의 제곱을 6의 제곱으로 나눠주니까 4의 제곱이 된 거지. 그치? 얘가 흩어진 정도는 24의 제곱인데 얘는 4의 제곱이니까 훨씬 흩어진 정도가 적은 거야. 그래서 확률 분포 표본 평균 x바는요 요런 값들이 나올 확률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한테 물어본 게 뭐예요? 이 표본 평균 x바가 112 이하 이 확률을 구하라고 돼 있네요. x가 어떻게 될 확률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이 x바가 이 빨간 그래프가 112 이하가 돼. 요 넓이를 구하라 그런 거다. 그럼 얘도 정규 분포니까요. 얘를 다 표준화해주면 되지. 표준화 어떻게 해줘? 이것 빼고 4로 나눠주니까 z가 되고
120 빼고 4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치? 이걸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주니까 넓이가요. 얘를 구해주면 그 확률이 되겠네. 얘는 어떻게 구해? 0.5에서 요 넓이를 빼주면 요 넓이가 나오겠지. 좌우가 대칭이니까 P Z가 0부터 2까지의 확률을 빼주면 얘가 얼마라고 적혀있니? 얼마라고 적혀있어 거기 표에 0.477이 그래서 얘는 0.0228 2.28%가 되겠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어요. 0.0228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하나 더 볼까? 02-2번. 02-2번을 보니까 어느 귤 농장에서 재배되는 귤 한 개의 무게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귤의 무게가 정규 분포 150에 12의 제곱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50에 12의 제곱을 따른데 그럴 때 여기서 몇 개를 뽑았어? 귤을 9개를 뽑았어요. 그래서 9로 나눈 걸 x바라고 하는 거예요. 그치? x가 이런 정규 분포를 하면 x바는요 9개를 뽑아서 평균을 내면 이런 값들이 나올 거라고. 그치? 그래서 x바의 분포는 정규 분포 150에 이걸 3의 제곱으로 나눠 4의 제곱 이런 정규 분포를 하겠다. 근데 여러분한테 구하라 그런 게 뭐야? 이 x바가 144 이하의 확률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 것이 계세요? 여기 지금 대칭축이 얼마야? 150이니까 144는 요쯤 되는데 요 넓이를 구하라 그런 거다. 그세요? 표준화를 뭘로 해요? 얘로 해주는 거지. 그세요? 150 빼고 4로 나눠주면 z가 마이너스 1.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되겠네. 표준 정규 분포에서 0, 마이너스 1.5 요 넓이를 구하면 되네요. 그 넓이는 0.5에서 1.5에 대해서 요 넓이를 빼주면 되지. 0.5에서 이 넓이 빼주면 이 넓이가 나오는데 얘랑 똑같으니까 P Z가 0부터 1.5까지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0.5에 표에서 얘가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1.5가 0.4332 0.0068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할만할 것 같습니다. 예제 3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예제 3번. 자, 예제 3번 보면 군인의 베이커리에서 만드는 단팥빵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400, 표준 편차가 50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 예제 3번. 단팥빵의 무게가 정규 분포 400에 50의 제곱을 따른대. 이렇게 생긴 거지. 그렇죠? 근데 여기서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았어요. 그래서 x1, xn n으로 나눠서 x바를 구했어. 그럼 x바는 정규 분포. 대칭축은 똑같고요. 흩어진 정도는 루트 n분의 50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얘가 요런 정규 분포를 따를 거야. 얘는 n의 값에 따라서 더 좁아질 수도 있고 더 넓어질 수도 있겠다. 그런데 뭘 구하랍니까? P. 이 x바가 몇보다? 39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88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n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럼 뭐 이걸로 다 표준화해서 풀면 되지. 야, x바가 이런 분포하니까 390보다 크거나 같은 이 넓이가 0.88 이상이 되도록 하라는 거지. 그지? 이거 말이 이상하다. 잠깐만. 390은 여기구나. 390보다 크거나 같은 이 넓이가 0.88 이상이 되도록 하라는 거지. 그럼 얘를요 뭘로 표준화해요? 얘로 다 표준화해야지. 그러면 Z 얘를
390 빼고 390에서 400을 빼면 마이너스 10 나누기 루트 n분의 50 얘가 0.88 이상이 되는 n값의 범위를 구해야 되는 거야. 예. 여기를 간단히 하면은요 마이너스 얼마가 돼? 50 헷갈려. 5분의 루트 n이 되니? 그죠? 예. 마이너스 5분의 루트 n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0.88 이상이 되도록 하래요. 그럼 얘는 정비분포의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여기가 0인데 어떤 음수 마이너스 5분의 루트 n보다 이 넓이가 0.88 이상이 되도록 하라는 거 아니야. 그럼 요 넓이는 요 넓이가 0.88 이상이면은요 요 넓이가 0.38 이상이면 되지. 그럼 요 넓이가 0.38 이상이다라는 식은 z가 0부터 5분의 루트 n까지 요 넓이가 0.38 이상이다라고 식을 세워도 되겠지? 야, 요 넓이가 0.38 이상이 되려면 대칭성에 의해서 여기가 5분의 루트 n이 되고 요 넓이가 0.38 이상이면 요 넓이가 0.88 이상이 되겠지? 식을 이렇게 바꿔줘야겠네. 자, 그러면 여기가 0.38이 되는 요 값을 구해보니까 0.38일 때 요 넓이가 얼마야? 0.38은 1.2라고 써있네. 그지? 그런데 이 넓이가 0.48보다 더 커야 되니까요. 이 값은 요 값 1.2보다 더 크거나 같아야 되겠다. 이쪽으로 와야지 넓이가 더 넓어지겠지? 그래서 루트 n은 양변의 5를 곱해서 6보다 크거나 같다. 얘는 36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요. 요거 세 문제 후딱 풀어보고 나머지 문제도 좀 풀어보시도록 하세요. 70. 자, 그리고 네 번째 모평균의 추정을 보도록 할게요. 모평균의 추정. 자, 그 비용과 시간 때문에 우리는 모평균을 조사하고 싶지만 모평균을 조사를 못해. 그지? 그래서 x바를 구합니다. x바. 근데 이 x바를 기준으로 모평균이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는데 표본의 개수를 적당히 많이 하면 모평균에서 이 x바가 크게 벗어나서 나오지는 않았을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는 x바를 기준으로 적절한 구간을 잡아서요. x바에서 어느 정도 빼주고 x바에서 어느 정도를 더해갖고 야, 요 안에 모평균이 있을 확률 몇 %야? 라는 식으로 모평균을 추정한답니다. 모평균이 이 안에 있을 확률 몇 %야? 라고 추정을 해. 그럴 때 이 구간을 잡는 방법은요. 그냥 무조건 공식으로 잡아주면 돼요. 자, 이렇게 구간을 잡을 때 요 부분을, 요 길이를요.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할게요. 요 길이를. 자, x바를 기준으로 모평균이 요 값부터 요 값 사이에 있을 확률이 몇 %야? 라고 우리는 추정을 할 거라고. x바를 구해서 그랬을 때 요 길이 b 빼기 a를요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불러요. 요걸 실내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모평균이 요 정도 실내도로 이 안에 있을 거야 라고 실내 구간을 구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b-a는 실내 구간의 길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l이라고 부를 거야 선생님이. 이 길이가 l이면 이 길이는 2분의 l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 구간을
m은 x바에서 2분의 l을 빼는 것부터 x바에다가 2분의 l을 더한 값, 요 사이에 있게 된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실내 구간을 추정을 하라 그러면 모평균의 추정을 하라 그러면 첫 번째 2분의 l이라는 걸요 공식으로 구해줘야 돼요. 근데 이 2분의 l이 이렇게 생겼어.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요걸 계산하면 2분의 l을 계산하는 거고요. 요걸 계산해서 표본 평균 x바에서 이걸 더하고 뺀 거 안에 모평균이 있을 확률 몇 %야? 라고 이렇게 추정을 해줍니다. 근데 이 n은 뭐겠어? n은 여기서 n은 표본 개수가 되겠지. 표본 개수가 될 거예요. 그리고 시그마는 모 표준 편차. 근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값 있잖아. S. 표본 표준 편차. 이 값은요. 시그마랑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왔고요. 이게 없으면 이걸로 다 요거를 대체해도 돼요. 예. 그리고 요 K라는 값은 신뢰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자, 요 넓이가 0.99가 될 때, 요 끝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값을 여기다 갖다 쓰면 돼. 99%일 때는요, 0.99가 넓이가 되도록 하면 요 값을 갖다 쓰면 되고요. 요 넓이가 0.95가 될 때, 값을 여기다 갖다 쓰면 되는 거지. 99% 신뢰 구간을 구하라 그러면 0.99일 때 값을 갖다 쓰면 되고 95% 신뢰 구간을 구하라 그러면 0.95가 되는 K 값을 저기다 갖다 넣으면 되는데 표준 정규 분포에서 이 넓이가 0.99가 될 때는요 여기가 2.58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58이 되거든. 그래서 99% 신뢰 구간일 때 여기가 2.58을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95% 신뢰 구간일 때 이 K 값이요 1.96이 돼요. 여기는 마이너스 1.96이 되고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의 넓이가 0.95가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한테 95% 신뢰 구간을 구하라 그러면 여기다가 1.96을 집어넣고 풀면 되네. 문제를 읽으면서 몇 퍼센트 신뢰 구간을 구하는지 보고 이걸 넣던지 이걸 넣던지 여기다가 그리고 요 시그마는 모표준 편차 가리켜줘. 문제에서 안 가리켜주면 표본 표준 편차를 가리켜주기도 해요. 얘네 둘 중에 하나를 갖다 여기다 쓰면 됩니다. 그리고 n은 표본의 개수가 되는 거야.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이 2분의 1을 x바에서 빼고 x바에서 2분의 l을 더해주면 신뢰도 알파인 신뢰 구간이 되는 거예요. 신뢰도 알파인 신뢰 구간을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가 신뢰 구간을 구하는 거고요. 신뢰 구간의 길이 좀 이따 하도록 하자. 그래서 예제 4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예제 4번. 그리고 선생님이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원리에 관해서 284쪽, 285쪽을 좀 읽어보세요. 286쪽, 287쪽, 288쪽까지 쭉. 예. 자, 선생님은 예제 4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예제 4번에 가보면 행복고등학교 학생의 수면 시간은 평균이 얼마일까? 얘네가 평균 몇 시간 잘까를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얘네 고등학교 애들 전부를 조사하면 되잖아. 그지? 근데 돈이 많이 드니까 몇 명을 뽑았대? 100명만 뽑아서 조사를 했대요. 100명만. 그럼 n이 100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100명의 수면 시간을 조사했더니 그 100명의 평균 값이 6시간이 나오고요. 표준 편차가 1시간이었대. 지금 이 표준 편차는요, 표본의 표준 편차를 준 겁니다.
예? 그럼 필요한 거 다 왔어. 야, x바 있지. n도 있지. 시그마는 없지만 s도 있지. 그지? 그럼 k 값만 결정하면 되는데 몇 퍼센트 신뢰 구간을 구하려니? 1번은 95% 신뢰 구간, 2번은 99% 신뢰 구간을 구하래서 이럴 때 1번 95% 신뢰 구간을 구하여라. 그럼 여러분은요, 요 K 값을 어떻게 결정하냐면 요 넓이가 0.95가 되는 요 값을 찾아와야 되거든. 근데 이거를요, 여러분이 이렇게 1.96, 2.58이라고 외우면 안 돼요. 문제에서 줘. 거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Z의 절대값이 1.96보다 작거나 같을 때가 요 넓이가 0.95다. 야, 요 넓이가 0.95가 되는 게 여기가 1.96, 여기 마이너스 1.96이라고 써있지, 그지? 그러면 1번 2분의 L을 구한다. K 곱하기 루트 N분의 S. K는 1.96 곱하기 루트 N은 N이 100이었으니까 루트 N은 10, S는 1. 그래서 얘는 0.196이 되겠네. 2분의 L이 그럼 두 번째 X가 6에서 0.196을 빼고 6에다가 0.196을 더한 게, 야, 요 안에 실제로의 행복고등학교 애들 전체에 수면 시간의 평균값이 들어갈 거야 라고 95%를 신뢰하는 구간이 되는 거야. 요걸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2번은 99% 신뢰 구간을 구하래잖아, 그지? 그러면 요 넓이가 0.99가 되는 요 값을 찾아와야 되는데, 그게 밑에 괄호치고 2.58이라고 나와 있죠? 예, 꼭 확인을 해야 돼요. 2.58 마이너스 2.58. 예, 그래서 얘는 첫 번째 2분의 L을 구해야 되는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위에랑 달라지는 게 얘가 2.58로 바뀌고 루트 N은 여전히 10이고 이거 대신에 S를 쓰기로 했지. 1을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래서 얘는 0.258이 되겠네. 그래서 두 번째 6에서 0.258을 빼고 6에서 0.258을 더하면 얘가 95% 신뢰 구간을 구한 거야. 알았지? 예,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신뢰 구간은요, 이렇게 철저하게 공식에 의해서 구하면 되는 거예요. 예. 자, 여기까지 풀고 나서 아니야. 04-2번까지 풀자. 04-2번. 자, 04-2번을 보면요. 어느 할인점에서 판매하는 배의 무게는 표준 편차가 10g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되어 있지. 얘는 배 전체의 표준 편차가 10g이니까 시그마가 10이라 그런 거야. 모 표준 편차가 10인 거예요. 여기서 배를 49개 추출했어. 그리고 평균을 조사했더니 160g이 되었다. 그러면 표본 49개의 평균이 160이면요. 이 집 전체의 배 무게의 평균도 160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야. 근데 그거를요. 95% 신뢰 구간을 구했더니 95% 신뢰 구간이 이렇게 되었다면 B 빼기 A는 얼마인가? B 빼기 A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다. 근데 여기 B 빼기 A는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X바에서 2분의 L을 빼고 X바에다가 2분의 L을 더해서 얘가 A가 되고 얘가 B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거에서 이걸 빼면 얘는 L이 되겠지. 이걸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한다고. 이 L은요, 아까 구한 2분의 L의 2배가 되면 되는 거야, 요걸. 요걸 2배에서요. 이 L은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B-A가 되겠다. 2 곱하기 95%라 그랬지?
그냥 1.96이라고 쓰지 말고요. 거기 괄호치인데 뭐라고 돼 있어요? 아, 넓이가 0.95가 되는 K값이 1.96이라고 괄호치고 써있지? 그래서 1.9 곱하기 루트에는 n이 49니까 루트에는 7 시그마는 10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걸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얘는 392 나누기 7이 되겠지? 2배 하면 39.2 나누기 7이구나. 2배 하면 3.9이고 10배 하면 39.2고 39.2 나누기 7을 계산해 주면 되겠다. 예, 그러면 39.2 나누기 7은 392 나누기 70이니까 5, 350, 42, 420, 6 5.6이 되겠네. 자, B 빼기 A는요 5.6이라고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네. 알았죠? 요거 딱 해보고요. 다음 페이지 하나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실내 구간을 구했는데 그럼 요 실내 구간의 길이는 이거에서 이걸 빼면 되니까 이걸 L이라고 하는데요. 걔는 이거에서 이걸 빼면 요거의 2배가 되니까 2K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는 거야. 근데요 이 실내 구간의 길이가 너무 길면은 이용하기가 나빠요. 야, 우리나라 고1 애들의 키의 평균을 내가 한번 추정해 봤거든. 표본을 뽑아갖고 우리나라 고1 애들 남자 고1 애들의 키의 평균은 160에서 182 모평균이 확률이 99.9%야. 근데 이거 조사 안 해봐도 알지? 야, 오차가 있을 리가 없잖아. 평균이 당연히 이 안에 들어가겠지. 지나가는 애들 몇 명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실내 구간이 길면요, 얘는 써먹을 데가 없습니다. 예? 여기다 뭘 투자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실내 구간의 길이가 짧아야 아 그렇구나 하고 뭔가를 투자를 할 수 있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실내 구간의 길이 얘가 L이 작아졌으면 좋겠어요. 작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요 시그마는 상수값이지 이미 결정돼 있잖아. 표준 편차는 모집단에서 이미 결정돼 있잖아. 그죠? 예. 얘도 상수값이고 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 K하고 루트 n이 있는데 K는 얘랑 얘는 정비례 관계죠. 비례잖아. 예. L을 줄이려면 K를 줄이면 돼. 근데 K는요 알파하고 연관이 있어. 알파를 줄여야 K도 줄고 실내 구간의 길이도 짧아지겠다. 그런데요 이 알파는요 제한이 걸려 있어요. 얘는 95%가 미니멈이야. 신뢰도가 95%보다 안 되는 거는요 우리 사용을 못 해요. 최소한 95% 신뢰도는 가져야지 자료의 가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알파가 95%가 최소값이니까 K도 1.96이 최소값이라고 볼 수가 있어. 그것보다 더 줄일 수는 없다. 그런데 L하고 루트 n은 반비례 관계지. 얘네들이는. 얘는 반비례잖아. 얘가 커지면 얘가 작아지고 얘가 작아지면 얘가 커지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줄이려면 L을 줄이려면 루트 n을 키워주면 되겠어. 근데 루트 n을 키우려면 n을 키우면 되죠. 그렇죠? n은 표본의 개수잖아. 그래서 표본을 많이 뽑으면요 실내 구간의 길이가 짧아지는 겁니다. 표본을 많이 뽑으면 얘를 4배 뽑으면은요 얘가 2배가 되고요 얘는 2분의 1배가 되겠지. 반비례 관계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내 구간의 길이를 짧게 만들 수가 있겠네요. 야, 표본을 9배 뽑으면 루트에는 3배가 될 테니까 실내 구간의 길이는 3분의 1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실내 구간의 길이를 줄일 때는요 보통 표본을 많이 뽑아서요 반비례 관계인 실내 구간의 길이를 줄일 수가 있겠네요. 자, 이거에 관계된 얘기가 예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예제 5번 보니까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하여 모평균을 추정하려고 한다. 신뢰도 60%로 추정한 신뢰 구간의 길이가 L일 때 신뢰 구간의 길이가 3L인 신뢰도를 오른쪽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구해보래요. 자, 예제 5번은 뭐 준 거를 씁시다. 표본의 개수 n은 개수는 표본이 n개요. 그리고 신뢰도 알파를 60%로 한대. 그때의 신뢰 구간의 길이가 L이래. 그럼 그때의 신뢰 구간의 길이 L은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는데 뭐 가르쳐준 게 없네? 자, 가르쳐준 게 2 곱하기 60% 신뢰도라 그랬으니까 K 값은요. 요 넓이가 0.5, 반쪽의 넓이가 0.3이 되는 K 값을 찾아와야 되겠어. 요 넓이가 0.3일 때 K 값이 얼마라고 돼 있니? 0.84라고 써 있죠. 여기 0.84일 때 여기 0.3이라고 거기 표에 돼 있잖아. 그러면 K를 0.84로 그래서 루트 n분의 시그마인 게 이게 L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L이라고 돼 있지, 그지? 그런데 얘를 3L이 되도록 3L이 된다라는 건 2 곱하기 여기다 3을 곱하면요 어떻게 돼? 2점 얼마가 되나? 3, 8은 24 3, 4, 12 예. 3L은 요렇게 식이 만들어지겠지? 그럼 3L이 되려면 K 값이 2.52가 되면 되잖아. 그러면 표준 정규분포에서 여기가 2.52 여기가 마이너스 2.52일 때 요 넓이가 거기 얼마라고 돼 있니? 2.5일 때 0.49라고 돼 있죠? 거기 표에 보니까 여기가 2.5이면 얘가 0.49라고 돼 있네. 그럼 이 넓이는 0.98이 되겠지? 그래서 길이가 3L이 되는 거에 신뢰도는 98%가 되는 겁니다. 예? 신뢰도를 60%로 했을 때 신뢰 구간을 3배로 늘렸을 때의 신뢰도는 98%다. 이렇게 구하도록 낸 문제고요. 문제가 별로 좋지는 않네요. 자, 선생님은 05-2번 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05-2번에 보니까 1번 신뢰도가 일정할 때 표본의 크기가 36일 때 신뢰 구간의 길이는 표본의 길이가 144일 때 신뢰 구간의 길이의 몇 배이다. n이 36인데 이걸 n을 144가 되겠대요. 그럼 표본을 몇 배 뽑은 거야? 4배 뽑은 거 아니야. n이 4배가 된 거지? 그럼 루트 n은 몇 배가 되겠어? 2배가 되겠지? 그렇죠? 그럼 신뢰 구간의 길이 L은 2분의 1배가 될 거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그래서 거기는요. 신뢰 구간의 길이는 2분의 1배가 된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알았지? 두 번째 문제. 표본의 크기가 일정할 때 신뢰도 99%일 때 신뢰 구간의 길이는 신뢰도가 95%일 때의 신뢰 구간의 길이의 몇 배이다. 자, 99%일 때는요. 2 곱하기 1.96 곱하기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사용하잖아. 신뢰 구간의 길이가. 근데 95%일 때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니까 이 길이는 이 길이의 몇 배냐고 돼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요만큼 배 되는 거지. 얘는 요만큼 배 되니까요. 196분의 258배라고 할 수가 있겠다, 그치? 얘를 약분하면은요. 몇 수로 약분할까? 몇 수로 약분해놨니?
아 미안. 내가 이걸 확인 안 했지. 뭘 확인 안 했냐면 거기 괄호에 봐봐요. 괄호에 보면은요. PZ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일 때가 1.96이고 PZ가 마이너스 3부터 얘가 0.95고 얘가 0.99라고 돼 있고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가 2.58, 1.96을 집어넣으면 안 되고요. 99%일 때 3을 쓰고요. 95%일 때 2를 써야 되는 거여서 그래서 얘는 2분의 3배라고 해주면 되겠다. 예. 실내 구간의 길이가 2분의 3배가 되는 거야. 예. 자, 세 번째는요. 실내도가 95%이고 표본의 길이가 25일 때 실내 구간의 길이는 실내도가 99%이고 표본의 크기가 100일 때 실내 구간의 몇 배이다. 자, L1은요. 실내도를 95%로 가고 그리고 표본의 개수는 몇 개? 25개. 그러면 L1은 2 곱하기 95% 실내 구간은 K가 2고 루트에는 5가 돼서 5분의 4 시그마가 될 거야. 그죠? 두 번째 실내 구간의 길이는요. 실내도를 몇 퍼센트로 하래? 99%. 그리고 표본의 개수는 100개로 하래. 그럼 그때 실내 구간의 길이는 2 곱하기 99%니까 3을 쓰고요. 루트에는 10이래.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럼 요걸 약분하면 5분의 3 시그마가 되겠지? 그럼 얘는 얘 몇 배야? 요만큼 배라고 하면 되겠다. 그지? 그럼 약분해서 3분의 4배가 되는 거야. 얘는 L1은 L2의 3분의 4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네요. 예. 그래. 선생님이 좀 많이 피곤해서 꿈꾸는 듯하다 수업하는데 요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후딱 풀어보세요.